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처럼 굉장히 조용한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이 높은 게 코스닥 시장인데요. 이 코스닥 시장을 두루두루 보면서 재미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위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중소형 쪽으로 순환매가 잘 돌고 있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유는 좀 바뀔 수 있다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도 그거는 전망에 불과합니다. 이후 오늘 시장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양대 시장의 지수 흐름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 전환된 흐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0.09% 떨어지고 있죠. 2,731선, 코스닥 역시 0.7% 조금 더 떨어집니다. 86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코스피 일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최근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긴축 정책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감도 실제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단 다우지수는 5거래 연속 상승해서 마감됐는데 이게 작년 12월 이후 최장 기간이니까 이건 한번 짚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이 고개를 좀 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힘을 못 주다 보니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현재 2,732선을 좀 지키고 있는 모습, 약보합과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자,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7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파는 섹터는 있습니다. 반도체 느낌이 오실 것 같고, 하지만 금융과 제약 섹터는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관도 어제에 이어서 사는데 현재 오후 시간대 408억 원 매수의 힘이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파는데요. 826억 원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워낙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AI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가 미끄러지다 보니까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8만 원 선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미끄러지고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상승 추세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이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HBM3E 8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SK하이닉스겠죠. 이 격차가 3개월 내로 축소가 됐다. 그리고 12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위에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타났으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시가 대비해서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는 있습니다만 1.56%, 18만 원 선을 좀 다시금 좀 놓치는 흐름들은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상승, 그 추세 이런 부분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장주의 흐름이 있는데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볼게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 고만고만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전기차 캐즘이라고. 이게 대중화가 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흐름들을 얘기하는데 완성차 업체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건 신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슈가 있으니까 살펴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0.6%, 기아가 약보합거래에서는 거래되고 있는데 이 둘 다 차트상으로 보면요. 낙폭은 좀 줄이고 있는 양봉이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오 오늘 0.26%, 오전장이 더 괜찮았습니다. 오후장 하면서 꼬리 좀 내리고 있습니다만 상승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닙니다. 최근 차트 흐름은 좀 괜찮은데 삼성증권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8천억 원, 정확히는 8,500억 원 이상으로 봤습니다.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올려 잡았거든요. 그 이슈도 있고, 뭐 긍정적인 뭐 신약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 이후 상승 추세를 차트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 지금 약보합거래에서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 오늘 외국인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금융주 섹터 전반적으로 정책 기대감, 저 PBR주 이런 부분은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차트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0.7% 하락하면서 864선에서 위치하고 있죠. 자,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의 흐름을 보이고 개인이 나홀로 사기 때문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오늘도 판다. 이 부분이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출하량이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3월에 이어서 4월도 그러는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쟁사는 중국의 비아드입니다. 같은 기간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는 50%가 올랐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의 탑은 거의 중국 시장인데 여기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우려되는 거 우리 시장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감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실적도 좀 어두운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지금 1.5% 좀 더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도 0.9% 하락하고 있네요. 엔캠은 1%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도 약간 수급적인 부담감 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오 테크닉스가 오늘 선방하고 있는 건 반도체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을 증권사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HBSP는 이제 고압 수소 이쪽이고요. 어쨌든 실적 성장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코스닥 시장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코스닥 시장이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섹터가 좀 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섹터가 오늘 부진하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해지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 전략도 잘 세워야 되는 오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데일리 스피드에서는 어떤 점이 포착이 될 수 있을지 전강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마켓나우 3부고요.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개인들이 소외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아침 일찍 부모님에게 모두 다 전화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모님은 항상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우애 있게 지내라. 항상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 지수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은 나홀로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동생인 코스닥 시장은 연일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이 오늘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부터 일봉 차트를 보면서 약간의 여러분들에게 주식 비중의 전체적인 포지션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고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이 메이저들은 양시장 중에서 사실상 이 대형주,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 우리나라의 거래소의 집중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나홀로 우상향이 보이고 있고, 자, 반대로 코스닥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 5일선이 살짝 이탈해서 지금 현재 21선을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자리에 이탈하는 자리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 주식 비중이 높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들은 사실 좀 별로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탄력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형이 먼저 가 있는 시장에서 수급의 이 시속 게임, 약간의 수급만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이 5일선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 4월 달에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났었죠. 자, 반등장과 상승장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반등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이제 깊은 하락에서 V자 반등이 나타날 때는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섹터의 하락을 멈추면서 바닥에서 물량이 들어와서 반등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이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주도 섹터만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양지수는 시총 이 기준으로 올라가고 만들어지는 이 지수다 보니까 시총이 높은 섹터와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이 강한 주도 테마 섹터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계좌에는 주도 테마, 주도 섹터, 주도 주 종목을 들고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수익률의 차별성이 수익률의 차별이 확실하게 좀 틀릴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비중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안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사실 추세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은 그대로 가시되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주도 테마, 주도 섹터, 주도주 종목들의 이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자,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주도주 계산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는 상위권 테마를 보니까 실적 테마에서는 1등 조선, 2등 VR, AR, XR, 그리고 3등은 AI 전력 인프라인데요. 이게 테마 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변압기가 AI 전력 인프라로 변경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장기 테마 쪽에서는 1등이 해운물류, 2등이 모바일 게임이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는 1등이 조선, MRO, 2등이 창투사입니다. 이슈와 엮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정우영 대표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지 좋을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요. 자주 잡히는 이 섹터와 테마 카테고리가 사실상 주도 테마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4등, 5등, 6등 좀 밑에서 이제 반등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두 번씩 잡히고 있다라는 것은 추세를 돌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현황 파악을 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입니다. 오늘 조선은요. 자, 무엇보다도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이 상장을 함으로써 그 영향도 있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조선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13년 만에 조선 3사의 영업 흑자, 동반 흑자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의 미래 성장까지도 들어와야지 성장성의 배팅이 물량이 들어와야지 연일 이 상위권에 머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조선은 이제는 방산, 다시 말해 해군의 방산이라는 관점에서 꼭 보셔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며칠 전이었죠. 저번 주부터 4x4라든지 아니면 이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스코넥이 잡히고 하단에서 돌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VR, AR, XR 쪽이 자, 오늘 상위로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자, 이제는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들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자, 변압기에서 중소형 변압기에서 AI 전력 인프라로 이제 테마명을 좀 변경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력 인프라, 다시 말해 전기와 전선, 변압기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돼 있는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 스프레이 효과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명을 자, 전력 인프라로 잡았습니다. 변압기 쪽, 자, 이 전력 변압기, 전선 쪽도 오늘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조금 변동성은 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추세는 이탈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러분들 비중은 기대로 이제 홀딩해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전선과 전력, 변압기 쪽에 어떤 한 종목이 세른봉 세게 나오는 시점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이 시장의 이 주도 테마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크게 올 수 있다. 그 내용은 이쯤 되면 한 번씩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있습니다. 대주주 매도 아니면 대주 지분 변동에 만약에 이 고점에서 어느 한 종목이 말 그대로 대주가 전량 매각을 통해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은 이제 변동성이 올 수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투심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폴드분폰 올라온다는 거는 이제 파리 올림픽에 관련돼 있는 마케팅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는 여러분들 해운 물류와 모바일 게임, 의료 장비, 자, 우크라이나 재건, 웹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해운 물류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었던 이 시장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BDI 지수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지수가 사실상 1분기에 급등을 했었던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1분기 영업이익이 사실상 컨센 이상에 부합하고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오늘 약세 시장에서 그리고 어닝 시즌 시장에서의 종목들이 이제 이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수급의 선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테마 쪽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조선 MRO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 테마로 이제 이 카테고리 좀 변경을 좀 해야 되는데 다음에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테마로는 조선 MRO입니다. 조선 MRO 같은 경우에도 그 해군의 유지 보수 정비 쪽으로 관련돼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대선 경합이 있게 되면 둘 다 지금 석유 이 유가의 이제 재부활 화려한 이 앞으로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재부활 화려한 부활로 이 점치지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 이슈가 있다면 자, 조선 MRO 피팅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특히나 이 피팅 쪽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강밴드라든지 아니면 하이로 코리아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오늘 조선 MRO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엇보다도 이제 LB 세미콘, LB 그 인베스트가 오늘 급등이 났습니다. 자,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오늘 이 그 투자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좀 나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이 창투사 종목들도 등달아서 오늘 플러스를 좀 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의료 AI가 요런 한 번 잡힌 건 아니죠.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2주차 전부터 밑에서부터 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루닛이 사실상 좀 많이 안 오르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이슈의 이제 종목들만 좀 몇 가지 좀 오르고 있다는 걸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안 그래도 약세장인데 역시나 약세장이라 보니까 곡물 사료 브라질 쪽에 홍수가 엄청나게 크게 나다 보니까 이 그 원자재 이제 곡물 쪽에 이 대두 쪽에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예상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뿐만 아니라 몇몇 이제 이 사료 곡물 쪽으로 이제 그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챗 GPT 스토어 다시 말해서 오늘 폴라리스 가족도 폴라리스 그룹의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한 잡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4월 3일 날 좀 이야기 드렸던 폴라리스 AI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건 전반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은 거래소 기준에서 오늘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려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에서 이 상승률이 좀
키워놔야지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투심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총 대비 좀 약한 이제 시총 대비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보다도 지수의 좀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데일리 스피인 프로그램으로 픽한 관심주 수익률을 쭉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라리스 AI의 경우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3일 관심주였는데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장중에 이제 40% 이상 수익률이 났고요. 앞서 2일 서전기전이 13%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관심주 제일 일렉트릭이 장중에 40% 수익률을 돌파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AI와 그리고 AI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5장 관심주 공략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을 수 있을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상한가를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요, 사실 좀 어깨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기 필요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제가 무엇보다도 말씀드리는 주식에 두 가지 큰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주도 섹터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추세를 만들어내시는 종목 한에서 여러분들은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스윙의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도 수급 포착,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잡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착에서는요. 오늘 카이노스메드가 오늘 잡히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어제 기사 연일 좀 기사를 통해 가지고 V자 반등이 바닥에서 V자 오르는데 말 그대로 침에 관련돼 있는 파이프라인이 재부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추르테크도 이제는 전력 인프라 다시 말해서 전기 전선 변압기 쪽으로 이제 테마에 편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 현대코퍼레이션도 자, HD 현대 일렉트릭의 제품을 납품한다는 소식으로 연일 어제와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요. 태광, 페노션, 태광도 전력이 아니라 오늘 조선 MRO 쪽에 움직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노션, 하이로코리아, A루트,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의 이 깡통이라고 좀 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전체적인 이 기자재 업체 중에서 사실상 원톱이라고 볼 수 있는데 5개월 동안의 우상향을 나는 걸 보게 되면 기자재 중에서는 주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강밴도 움직이는 걸 보시고 있고요. JLK 오늘 이제 이 AI 의료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조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포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포착 오늘 아침 오전장 일찍 픽셀 플러스가 상한가를 꽂고 있고요. 자, 퀀텀몬뿐만 아니라 자, 폴라리스 AI 파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스텍 파마가 자, 이제 인수를 통해 가지고 사명을 변경시켰습니다. 자, 라이콘뿐만 아니라 PI 첨단 소재 애경 케미칼, 그리고 JLK, 그리고 상상 인더스트리는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라이콤 JLK 상상 인더스트리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자,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뿐만 아니라 정배열 초입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비교적으로 좀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스윙으로 가려 그러면 사실상 조금 이제 우량해야 되는데 오늘 탄력이 좋은 종목이 나오는데 자, 자리에 가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오후장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빨리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은 주도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에 자,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변압기 수요 폭증의 가운데 HD 현대일렉트릭의 북미 지역의 공급사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고 어제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이 HD 현대일렉트릭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인프라 다시 말해서 변압기의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있는 이 재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속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엔 종가 배팅이 가능한 자리이고요. 내일 갭상승일 때 차익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내일 꼬리에서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전력 인프라 쪽에 없으신 분들은 현대코퍼레이션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 조금 전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깔끔하게 만들고 있는 종목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JLK입니다. JLK는 의료 인공지능 1호 상장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뇌와 암 분야의 전문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업체입니다. 특히나 어제하고 오늘하고 오늘 급등이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 최대 건강검진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재단의 KMI 한국의료의학 연구소의 AI 솔루션 공급을 통해 가지고 연간 5조 원 규모의 이 건강검진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안정된 매출이 올해 가능할 거라는 예상을 통해 가지고 오늘 60일선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런 재료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그 기준보다도 이런 재료가 터졌음에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통해 가지고 60일선 돌파를 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지속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판단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60일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한 번 그리고 내일 장중에 60일선 안착시켰을 때 두 번을 통해 가지고 변곡점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 JLK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어도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인데요.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케미칼은 애경그룹의 계열사 석유화학 전문 회사로서 2012년도에요.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응급제형 하드카본을 개발해 양산해 오면서 2차 전지 테마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무엇보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응급제 소재를 쓰이는 고성능 하드카본을 개발함으로써 중장기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종목으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쌍끌음 매수를 통해 가지고 60일선 돌파와 동일하게 오늘 800만 주, 900만 주가 터지면서 추세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미어도 다시 한번이라 말씀드렸던 거는 말 그대로 연일 우리 코스닥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멱살 잡고 내리는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매기가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경케미칼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정배율 초입의 변곡점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이 또한 애경케미칼의 이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업되는 상이 왔으면 합니다. 네, 오후장 관심주 세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너튜브에서 함께할 수 있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너튜브에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어제와 오늘같이 사실상 그 코스닥 시장에 사실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보합권 출발했다가 어제는 매수가 들어왔지만도 오늘 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음봉이 났고 오늘은 이 거래소보다도 7분의 1, 8분의 1보다 작은 시장인데도 1,700억까지 매도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아침 문 열고 들어갔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데일리 온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요.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매매 포지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실시간의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데일리 스피인의 전광판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우영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늘 그렇듯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큰 동그라미는 LB그룹에 당연히 있네요. 자, LB세미콘이나 LB인베스트먼트 그리고 LB루센 등이 검색이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국내 벤처 캐피탈 VC와 손잡고 조단위 벤처 투자에 나선다라는 소식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에 최대 약 1조 3,700억 원 이상 투입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관련주가 검색 상위에 올랐고요. 또 사료 그룹주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러면서 대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음식료, 사료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흐름을 좀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늘도 전력 설비와 그리고 해운 이 섹터도 관심 많으셨어요. 뭐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시대에 삼중고가 국내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운, 조선 그리고 방산주는 새로운 투자 피난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연초 운임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잘 또 포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네요. 이런 부분으로 이슈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자, 이상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말씀드리는 싱크풀, 버블 맵 확인해 봤고요. 이후 저희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로 함께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켓 이슈 함께할 이슈는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네, 미국의 통화 정책 결정을 유인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에서도 대파와 대표적인 이제 매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닐 카시카리 연준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 게 가장 높은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모건 스탠리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7월이 아니라 9월로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도 좀 반응하네요. 개인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런 이야기들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금리 인하가 명확하게 실현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결국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고용 지표가 나옴에 따라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금리 동결 확률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IMF라고 하는 충격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신용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집니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연준 또한 연초부터 물가라고 하는 부분과 고용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결국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조금씩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발언은 우리가 크게 개의치 말고요.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결국 하게 될 한 가지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은 참고 견디시고요. 한편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는 총재 발언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번 좀 피로감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불확실한다는 거는 증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은 증시 주변 자금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CMA 그러니까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여기에 그 단기성 자금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증시에 막 투입되는 것보다는 갈 곳이 없는 자금들일 것이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피디님? 반반 정도 저는 동의는 하고 반은 좀 동의하지 네. 않는데요. 예. 그 CMA라고 하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언제든지 중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이자가 되겠죠. 일반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보다 0.1%포인트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CMA 계좌에 자금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MA 자금이 조금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유입될 자금으로 생각을 하기도 함과 동시에 이것이 갈 곳 없는 돈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괜찮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CMA에서 이체 한 번만 하면 바로 주식 계좌로 자금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산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 자금은 주식시장에 꽂힐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반반의 확률로 보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앞서서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 계산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밸류업이냐, 뭐 AI 반도체냐, 뭐 그 다음은 뭐냐, 아니면 뭐 순환매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증권사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현실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는 반도체를 딱 박아두고요. 네. 그 외의 sek터가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사실상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네. 거죠. 뭐 순환매 장세도 요즘에는 주가가 4%, 5% 정도만 오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 한없이 갑니다. 최근에 보이고 있는 전력, 설비, 뭐 전송 관련된 기업들 저점 대비 2배 정도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컸던 섹터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정유 뭐 등등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한번 물어봤을 때 답이 지금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섹터가 가장 유망한가? 반도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또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장도 지금처럼 잘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는 거의 대다수가 AI와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였고요. 지난 몇 년 동안의 투자에 따른 결실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업들은 AI 반도체 시장의 확대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연초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AI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순환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틀에서는 결국 반도체가 답일 것이고 그 외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그 주축은 반도체였고 앞으로도 그러려면 삼성전자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네, 8만 전자는 일단 수성을 했습니다. 오늘 뭐 약보합권이라도 시가 대비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하고 네. 있고 8만 1,000원까지는 지켜내고 있는데 지속될까요? 이런 흐름이? 조금은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만 전자, 뭐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완전히 수성을 할 것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1,000원밖에 안 되니까
내일 시장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8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업황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 실적 자체도 지금 나아지고 있고요. 내년에 실적 전망이 지금 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본다면 역시나 금리 인하가 9월이 되든 그 이유가 되든 설령 올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기대감과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을 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그 모든 걸 고려한다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쁜 게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당연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 보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보유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8만 전자는 회복을 했고 조금 더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 이런 부분이 좀 받쳐준다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네, 1분기 실적 시즌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섹터가 있는데 그건 이제 화학 섹터입니다. 1분기 어떻게 보셨는지 PB님 분석 좀 해주시죠. 딱 다행이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 다행이다. 있습니다. 예. 네, 사실상 실적이 지금 나오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상장사들 실적이 괜찮습니다. 네. 거기에 화학 섹터도 어느 정도 편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난해 4분기까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정유화학 섹터에 속하는 S-오일 같은 경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영업 적자였는데 지금 완전히 턴을 했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역시나 국제 유가가 연초부터 이어진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갔다는 게 사실상 정제 마진을 크게 개선시킨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하고요. 전방 산업에 속하는 자동차, 정유 산업에 사실상 큰 폭의 마진을 주고 있는 이런 윤활유 사업이 지금 개선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그 점으로 인해서 정유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기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646억 원이고요. 전분기 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15% 정도 증가한 786억 원. 시장의 컨센 또한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 기조이기는 하나 이러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업황이 바닥은 찍었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은 무게를 두고요. 계속해서 해당 섹터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다면, 예, 호실적에 편승했다면 앞으로 2분기도 과연 지속될까? 그게 아닐까요? 예. 딱 반반인데요. 네, 그것도 저는 오늘, 반반인가요? 예, 네. 몇 개 리포트를 좀 읽고 왔는데 업황이 적어도 턴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였으나 주가 상승이라든지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구심이 조금 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부정적으로 볼 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석유화학 섹터가 좋은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합성 수지라든지 합성 원료, 합성 고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나아져야 하는데요. 합성 수지나 합성 원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요.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성 고무는 지금 보이고 있는 타이어 기업들의 주가 흐름 보면은 괜찮거든요. 예. 자동차 산업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의 실적은 약간의 개선 혹은 약간의 후퇴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가 다른 섹터 뭐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처럼 드라마틱한 개선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업황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종목의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럼 PB님이 보시기에는 이 업종에서 탑픽, 네. 네. 그건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죠. 예, 저는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요. 사실 네, 다른 뭐 매력이 있나요? 네, 매력이 조금 있는 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단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힘든데 네. 금호석유는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조금 나왔습니다. 컨센 대비 대략 14% 정도 상향되는 그런 결과도 보여주었고요. 몇 가지 포인트 또한 꽤나 매력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우선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합성 고무의 핵심이 되는 타이어 부분, 자동차 판매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와 기아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적이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예. 새로운 신차가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타이어에 대한 수요를 견인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합성수지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제 회복력,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동사의 경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0%를 적정 시점에 따라서 소각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실적 전망도 괜찮습니다. 올해 매출액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845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이라고 하죠. 이게 줄 수 있는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된다면 오히려 석유화학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턴이 된 기업들은 우리가 더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금호석유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돋보이는 실적 이런 부분으로 잘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한 달 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들어오네요. 이런 부분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 오늘은 화학주 전망까지 전략 잘 세워드렸습니다.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PB님이 고생 많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애플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올해 애플 신제품은 AI 성능 향상에 주력했습니다. 약 2년 만에 공개를 했죠. 이 신형 아이패드는 애플의 최신 칩 N4를 탑재했습니다. 애플은 인공지능을 위한 강력한 칩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는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AI 반도체 발표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또 하반기에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갤럭시 S24처럼 생성형 AI 모델을 장착한 온 디바이스 AI 기기를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빅테크 대표주자 애플이지만 사실 많은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오랜 기간 공들였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접었고요. AI 개발에 뒤처졌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중국 매출도 부진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워치 등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 왔는데요. 올해 애플이 뒤처졌던 AI 경쟁에서 어떻게 반격할 발판을 만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 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